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46쪽, 47쪽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영상을 정지해 두고 문제를 다 푼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풀이와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하나씩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46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1번 계산해 보세요. 소수의 나눗셈인데요. 9.6 나누기 0.8 이것은 우리가 96 나누기 8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 내내 말했던 내용인데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어떤 같은 수를 곱해도 나눗셈의 몫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10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96 나누기 8은 12, 즉 9.6 나누기 0.8도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32 나누기 1.08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을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에 곱해주면 432 나누기 108과 같습니다. 이것을 계산해주면 4가 됩니다. 3.9 나누기 0.3, 10을 각각 곱해주면 소수점이 이동하게 되고요. 39 나누기 3과 같습니다. 3을 3으로 나누어주고 9를 3으로 나누어주면 3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없고 몫이 13이 됩니다. 여기서 1.3을 몫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소수점은 이미 옮겨갔기 때문에 3.9 나누기 0.3의 몫은 13이 됩니다. 5.04 나누기 0.72가 있죠. 마찬가지로 100을 곱해서 소수점을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72를 504를 72로 한 번에 나눠 주어야 하는데요. 7로 나누면 504가 나오기 때문에 72로 504를 나누어 주면 몫이 7이 된다는 거. 5.04 나누기 0.72는 7이 몫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9.24 나누기 4.2인데요. 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10분의 92.4 나누기 10분의 42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수로 바꿔서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같은 분수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할 때 분모는 그대로 상관없이 분자의 나눗셈만 해주면 그것이 분수의 나눗셈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92.4 나누기 4.2를 계산을 해주면 92.4 나누기 42가 아니라 4.2가 아니라 42입니다. 그러면 2, 84, 그리고 84. 여기 이 소수점이 그대로 올라가고요. 84를 42로 나누면 2, 84, 0이 됩니다. 따라서 몫이 2.2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24 나누기 4.2, 100분의 924 나누기 100분의 420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924 나누기 420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10을 곱해주고 여기에서 10을 곱해준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에 10을 곱하고 나누는 수에 10을 곱해주면 몫은 바뀌지 않습니다. 2.2입니다. 실제로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봐도 2.2가 나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산해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24 나누기 2가 1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데요. 24 나누기 0.2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10을 곱해주면 240 나누기 2가 됩니다. 우리가 24를 2로 나누었을 때는 12였습니다. 그러면 24가 아니라 240, 즉 나누는 수는 그대로인데 나누어지는 수에만 10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240 나누기 2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120이 나오죠. 자연수의 나눗셈이니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만 살펴보고 그 안에 숨겨있는 원리를 보겠습니다. 24 나누기 0.02는 2400 나누기 2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1200이 되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4 나누기 2에서 마찬가지로 나누어지는 수에 100이 곱해졌고요. 여기 나누는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몫을 비교해 봅시다. 몫은 12, 120, 1200이었습니다. 여기 나누는 수는 항상 그대로였고요. 즉 나누는 수는 그대로고 나누어지는 수에 10이 곱해지고 100이 곱해지면 몫에도 10이 곱해지고 100이 곱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여기 옆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3.69 나누기 0.03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100을 곱하면 369 나누기 3이 됩니다. 계산하면 123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3.69 나누기 0.03 나누는 수가 다 똑같네요. 다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 3.69에서 36.9 10을 곱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몫에도 10을 곱해 주어서 1230이 되겠죠. 여기 369 첫 번째 식에서 나누어지는 수에다만 100을 곱해 주었습니다. 나누는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몫에다가도 100을 곱해 주어서 12300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은 실제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100을 곱해보고 여기에다가도 100을 곱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같은 값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본 2m로 상자 하나를 묶을 수 있습니다. 리본 12.5m로 똑같은 크기의 상자를 묶을 때 묶을 수 있는 상자 수와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2m로 하나를 묶고 리본 12.5m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식을 세워주면 12.5에서 2를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질문이 묶을 수 있는 상자의 수입니다. 상자의 개수는 상자가 0.2개, 0.3개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몫은 자연수까지만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자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남는 리본의 길이, 자연수까지만 몫을 구하고 그때 남는 리본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12.5 나누기 2 이것은 125 나누기 2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125를 20으로 나누어주면 6 해서 120이 됩니다. 그리고 리본이 5m가 남았습니다. 이 5m로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125 사실은 12.5 그리고 2.0m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10을 곱해 준 것인데요. 정확하게 남는 리본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12.5 이 상태로 그대로 나눗셈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이미 배운 나눗셈이기 때문에 굳이 소수점의 자릿수를 바꿔주지 않고 계산해 줄 수 있으니까요. 12를 2로 나누어 주면 몫은 6,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가 남습니다. 물론 5를 2로 나누어 줄 수 있지만 지금 몫의 소수점 위치가 여기입니다. 나누어 주면 6.2, 4, 1 이 위치가 그대로 나머지의 위치, 소수점의 위치니까요. 6.2개, 남는 리본은 0.1m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상자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대로 6까지만 계산을 하고 남은 것이 5입니다. 근데 이 5는 사실 5가 아니라 0.5입니다. 나머지 중에서요. 0.5m로는 우리가 리본을 하나 더 묶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몫은 6.0에서 그대로 멈추고 남은 리본의 길이가 0.5m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나오는 것이 몫이 6 그리고 나머지가 0.5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몫이 묶을 수 있는 상자수 6상자가 되고 나머지는 0.5m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무조건 125 나누기 20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기는 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몫은 자연수가
나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는 나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 나눗셈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계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 나누기 3.5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14 나누기 3.5를 계산했는데요. 지금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소수점을 이동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서 4, 140, 0이 되어야 하는데 소수점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 소수점도 여기에 찍혀야 합니다. 그렇죠. 바르게 계산을 해보면 나누어지는 수에도 10을 곱하고 소수점이 이동을 하고요. 나누는 수에도 10을 곱해서 옮깁니다. 그 다음에 140을 35로 나누어서 4, 140, 나머지가 0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바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몫이 4,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잘못 계산한 곳 바르게 계산을 했고 왜 잘못 계산을 했냐면 지금 몫의 소수점을 잘못 표시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여기 지금 이 나누어지는 수에다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나누는 수의 소수점만 옮겼습니다. 따라서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또 옮겨야 합니다. 만약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도 옮겼다면 당연히 몫의 소수점을 잘못 표시하지 않고 제대로 표시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가 42.2km를 2.5시간 만에 완주했습니다. 이 선수가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 달렸다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42.2km를 2.5시간 만에 완주했기 때문에 식을 세워보면 42.2 나누기 2.5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42.2 나누기 2.5의 경우 이제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옮겨주고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22 나누기 25와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고려해 주어야 할 상황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먼저 42 나누기 25를 하면 1, 25, 그리고 172, 그리고 172 나누기 25를 하면 6이 됩니다. 6이면 150이 되고요. 22, 여기 소수점 있고요. 0이 내려오면 이 소수점이 여기에 찍히게 되고 220 나누기 25는 8이 됩니다. 그러면 200이 되겠고요. 남는 것이 20입니다. 우리가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대략 16.8 정도 되는데요. 16.8을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약 17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반올림해서 1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약 17km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